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거의 다 쓰시잖아요. 카톡에 보면 대화명란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본명을 쓰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명언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전화번호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으시죠. 빈 공간을 쓰고 기호를 넣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그 카카오톡 대화명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으니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그 제가 몇 번을 동영상에 말씀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윗 골리앗을 이렇게 무너뜨린 다윗이 본래는 데이비드죠. 데이비드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이 다윗이 돼버렸죠.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요한 계시록 들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 본래 영어는 존이에요. 존인데 이제 옛날에 그 콩글리시로 때려 맞추니까 요한이 된 거죠. 그다음 또 특이한 게 뭐가 있죠? 누가고, 그 다음에 매튜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 피러가 그 우리나라의 말로 바꾼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뭐 유명한 그 예수 그 성경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뭐 이런 베드로가 있는데, 본래 영어 이름은 피러였던 거죠. 근데 PETR이니까 이걸 그냥 완전 콩글리시로 하면 이러고 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가 본래 피러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반지에 뭔가 말을 새기고 싶다. 신하들한테 얘기했죠. 좋은 말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거죠. 승리여 영원하라. 다음에 또 다른 이 승리를 왕께 뭐 등등등 이상한 이제 보통 생각을 쭉 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야, 신하들도. 무언가 쌈박한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된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계속 좋아지고 오르고 이럴 때는 끊임없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 나갈 때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고 뒤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일이 잘 안 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버티고 이겨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겨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솔로몬이 얘기했는데, 그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지혜가 엄청난 왕이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도 솔로몬 왕이 얘기를 했는 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명한 솔로몬 왕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항상 갈구하고 찾아 나섰다는 거죠.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의외로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극적이고,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 그냥 주변에 있는 자극적이고 듣고 싶은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만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솔로몬 왕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있고 지혜를 배울 게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과 접했을 때 우리 자신의 지혜가 더 높아지고 삶을 더욱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뭐 임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때문에는 이런 상황은 뭐뭐 때문에 일어났고 뭐뭐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고 항상 문제점을 누구에게 공격을 타겟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뭐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얘기입니다. 지금은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게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때 판단하고 해결한 뒤에 그랬을 때 재발을 방지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 때문에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문제는 해결도 되지도 않고 마음은 더 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국가적인 문제가 이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딱 생겼어요. 판단을 잘못했거나 무언가 선택을 잘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칩시다. 그때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그때 이런 선택을 해서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도 못할 뿐더러 서로 감정만 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믿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는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의 고통과 불안과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것을 잘못했느냐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극복할 힘이 안 생겨요. 의욕도 안 생기고 더 짜증나고 더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걸 극복하고 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단 이 일은 지났으니까 훨씬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무엇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 좋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전에는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집안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집안들은 왜 그러냐? 탓을 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전하는 집은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해결한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방안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만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반복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몇 번 올렸는데 지금 뭐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아주 큰 문제가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영업자분들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